드라이브, 문화 산책, 모든 여행의 경험들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이 주제를 선정했는데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5년 정도 됐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떠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사회 청취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볼까 했어. 민경님은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안 좋아한다, 뭐?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그러면 내가 1년에 여행을 몇 번 정도 가시는 거예요? 올해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제가 5년 동안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만 여행을 계속 했었는데 1년에 3번, 4번 정도는 계속 갔었어요. 갔었군요. 네. 그러면 이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여행은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의 일탈, 탈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네. 일단 여행 티켓을 끊거나 아니면 숙소를 잡거나 네. 내가 가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위시리스트에 있는 곳을 가보게 되는 거군요. 네. 해외여행 중에 혹시 가본 나라가 있으면 좀 말해주세요. 우리가 국내 여행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좀 해외여행 쪽으로 얘기해보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미국은 너무 많이 가봐서 미국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대만, 홍콩. 대만, 홍콩. 네. 그러면 그게 5년 안에 다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좀 더 멀 네. 과거에 있었군요. 네, 왜냐면 미국에 5년이었고 그 전에 갔던 거라서 한 7년 정도. 그럼 미국에 있었을 때는 다른 나라를 안 가고 다 미국 여행만 가셨던 거군요. 네, 맞죠? 왜냐면 제 비자가 미국 밖을 나가면 안 되는 비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네. 계속 체류를 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캐나다, 일본, 미국 이렇게 다녀왔었죠. 네. 가보고 싶은 데는 유럽 쪽. 유럽 갔다 와서 막 저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 보면 좀 부럽긴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그 책을 되게 좋아해요. 혹시 책 제목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의 배경지가 이탈리아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 거기가 피렌체였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아직 못 가고 있죠. 뭐 가보고 싶은 또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일본 가보고 싶어요. 일본? 네. 도시를 좀 말한다면 오사카, 뭐 도쿄, 후쿠오카, 뭐 제가 지명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네. 도쿄를 갔다 왔었거든요. 홋카이도인가? 홋카이도 약간 눈이 네. 맞아요. 좀 추운 곳. 네, 눈이 엄청 많이 오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영화의 배경지로도 많이 나왔던 곳이잖아요. 네. 그 영화잖아요. 그 뭐랄까 사랑한다 외치면 그 메아리처럼 뭐였죠? 아이 시대로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잘못 말했어.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그 영화가 되게 이렇게 네. 방송에 해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거기가 거긴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일본에서 날씨가 그런 곳이잖아요. 방금 오겐키 데스까 들어가나요? 왜요? 들어가면 안 돼요? 아주 잘 들어갔어요. 어딘가에서는 진짜 미래에 네. 만나는 분한테 전달이 될 거예요. 이게 그럼 에코 좀 깔아주세요. 거기다가. 아니, 제가 갑자기 부끄럽네요.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행 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꼭 준비한다. 민경님만의 이 장바구니. 저는 아무래도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카메라 먼저 챙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그 여행지에 맞춰서 새로 사기도 하고. 그럼 뭐 최근에 샀던 카메라는 있을까요? 최근에는 아직 없는데 제가 이번에 제주도를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캠코더 있잖아요. 네, 알죠. 네. 이렇게 손에 딱 하면 한 손에 딱 쥐어지는. 네, 그거를 하나 사갈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감성도 담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요즘 카메라는 다 디지털화가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캠코더는 좀 그거 찍었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네, 가끔은 그 옛날 감성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건 없을 거예요. 카메라만 딱 챙겨 가면 돼요. 가방 안에 카메라만 쓰면 내 마음이 편해요. 카메라랑 정말 많은 충전기들, 배터리. 일단 네. 충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카메라도 계속 촬영해야 되고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켜져 있어야 좋은 거니까. 전자기기들을 좀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패드. 이렇게 가방을 큰 거 좀 가지고 가시겠네요. 저는 진짜 보부상 스타일이어가지고 정말 이것저것 다 넣어가거든요. 네네. 저는 여행 갈 때 챙기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마음만 챙겨가시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획을 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준비물을 넣는 거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있어요. 좀 웃긴 얘기인데 네. 제가 평소에는 옷을 잘 안 입어요. 그러니까 막 다양하게 네. 여행을 가면 사진을 찍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에 좀 더 넣을 때는 있어요. 음. 이 사진을 찍을 때 이 옷을 입어야겠다. 근데 평소에는 제가 거의 단벌 신사거든요. 네. 아니 하는 일 자체가 네. 그렇게 뭐랄까 뭔가 편집이라든지 이런 연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옷이 아니어서 그런데 네. 여행 갈 때만 그런 기분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도 진짜 여행 갈 때는 알록달록한 옷이라든지 아니면 새 옷 중에서 이렇게 입고 가는 분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진짜 편한 옷만 네. 여행이란 곳이 많이 걷거나 많이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챙겨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저도. 다음 질문은요. 새로운 여행지에 가면 들리는 곳. 우리가 아까 해외 여행 좀 얘기해 주기로 했으니까 네. 해외 예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 다시 아까 제주도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저는 시장을 되게 좋아해요. 시장.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장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여행 예능에 보면 항상 그 출연진들이 아침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그런 시장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거 보면 좀 재미있어요. 그 나라의 진짜 뭔가 모습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맞아요. 무엇을 파는지 아니면 뭔가 사고 팔고 할 때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류준열 배우가 여행 가는 예능을 찍었는데 네. 항상 그 도시에 노을이 질 때 보는 걸 좋아해서 어. 갑자기 촬영하다가 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해가 가라앉는 곳으로 뛰어가서 촬영하던 게 기억 남는데 아마 사람들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을 가면 이런 건 꼭 해야겠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서점이라든지 도서관을 한번 가봤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 있었을 때. 네. 왜냐하면 제가 읽을 수 있는 책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나 원어로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 풍경이 궁금했어요. 서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책을 보는지 아니면 어떻게 읽는지. 네. 근데 대부분 이 서점에 가보면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가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모여 있고 네. 아니면 어떤 장르의 뭐 에세이라든지 소설 장르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걸 봤었던 것 같고 그게 좋았던 게 제가 EBS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서점만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뭐 테마 여행 같은. 네. 근데 해외 서점들을 보여주는데 네. 아 이런 것들이 진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저도 그래서 계속 지켜봤는데 그러니까 서점의 이름이 네. 천국의 서점들이라고. 오. 그래서 아 저기는 꼭 가봐야겠다. 오. 뭐랄까 저런 곳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잖아요. 네.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자기만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전시하거나 이렇게 잘 보존해 놓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당연히 뭐 이렇게 고궁이라든지 건물들 같은 경우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궁금했었던 것 같고 민경님은 네. 여행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시면서 좀 네. 그런 정보도 올리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인스타로 보통 얻는 것 같아요. 아 인스타. 네. 인스타가 진짜 이 정보의 바다 같은 경우네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검색해야 돼요? 이게 검색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원래. 유튜브도 저는- 원래 검색하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저는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진 찍은 곳이 되게 예쁘다 하면은 그게 어딘지 정보를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체크해 식으로. 놓는 거네. 네네네, 맞아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저도 여행만 다니는 이런 인스타 하는 팔로워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진짜 항상 그런 걸 사진 촬영해서 올리고 정리해서 올리는 거 보면 이게 하나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로 이렇게 정보들을 잘 올려주더라고. 맛집도 그런 거잖아요. 네. 가격 올리고 뭐 이거 별점 올리고 그다음 여기에 맛이 어떻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어떻는지 나오는 거 있는데 네. 여행도 어떤 분들은 사진만 예쁘게 올리거나 짤막하게 글만 남겨놓지만 어떤 분들은 네. 뭐 여기 숙소는 어떻는지 그런 거를 적어서 올리잖아요. 왜냐면 인스타 자체가 글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럼 네.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정보를 좀 전달해주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식당 같은 데를 찍으면은 거기에 주소랑 그 가게 이름을 남겨놔요. 아, 그럼 사람들이 이제 캡처해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정보가 확실히 있어야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도 얻고 네. 이 간판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네. 맞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 안에서 어떤 게 맛있었는지 그런 거 좀 너를 보여주고. 써놓고 네. 그러면 내가 했었던 이렇게 영상 중에서 이 정보는 진짜 꿀 정보였다. 이런 거 하나 공유해줘요. 우리 사이에서도. 저는 애틀란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애틀란타 맛집들을 이렇게 올린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 댓글에 막 거기 갔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해요. 이런 댓글 그런 남겨주시면 댓글들이 많이 있군요. 그러니까 네. 맛집으로 인정한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너무 감사하죠. 네.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보는 구독자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와서 후기를 남겨주시는 거고. 네. 다음에 뭐 영상을 올릴 때는 이런 정보를 넣겠다 이런 건 있을까요? 미국을 돌아가실 거잖아요. 저는 제가 영주권을 미국에서 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영주권 관련해서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그런 정보들도 이제 좀 올려주면 네. 영주권을 준비하시거나 이제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네. 분명히 봤었을 때 좋은 정보가 되잖아. 우리가 진짜 미국에 가 있는 지인이 있거나 네. 아니면 이쪽으로 바삭하게 아는 지인이 없으면 다 인터넷으로 찾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정보가 편할 수도 있고 네. 또 물어보기도 좋잖아요. 댓글을 남긴다거나 아니면 인스타를 알게 되면 인스타로 DM으로 보내면 알려줄 수 있는 정보라면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고. 맞아요. 저도 이 정보를 얻기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네, 맞아요. 막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좀 그거는 진짜 제 생각인데 잘하면 조회수는 나올 것 같아. 그런가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그리고 숙소와 음식점 고르는 기준 이런 거 좀 얘기해 볼 거예요. 제일 중요하잖아. 여행을 갔었을 때. 네. 그러면 어디 여행 갔었을 때 이런 숙소에 갔었다 뭐 아니면 맛집 여기 갔었다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면 청취자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잖아요. 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네. 저는 제가 막 미식가는 아니어가지고 음식점을 막 찾아다니는 편은 아닌데 뉴욕에서 피터루거 하우스인가? 거기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름 자체가 유명한 곳 같은데. 맞아요. 3대 스테이크인가 해가지고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정말 많이 먹어봤는데 거기는 진짜 맛있었어요. 거기는 고기가 이제 들어가자마자 다 녹던가요? 진짜 녹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저도 시애틀에서 스테이크를 처음 먹었는데 네.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스테이크 집이랑 네. 정말 달라요. 그래서 팁을 줄 수 있으면 진짜 다 주고 싶었는데 학생 때여서 딱 맞게 주긴 했었지만 그래서 원래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도시마다 다 다른가요? 제가 여행을 또 한동안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살던 조지아는 네. 낮에는 15%. 그런 식으로 퍼센트가 딱 있는 거군요. 네, 저녁에는 18% 이런 식인데 뉴욕이나 이런 대도시 가면은 기본이 18%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뉴욕 같은 경우에 더 높군요. 맞죠? 네. 왜냐하면 거기는 월세라든지 그게 자릿세라든지 가게세가 더 비싸기 때문에 네. 더 많이 받아야 그 가게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숙소는 어때요? 숙소는 뭐 고른 거 없어요? 숙소는 사실 별점 보고 많이 고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점에 한국인 분들이 후기를 너무 잘 남겨주잖아. 네, 너무 잘 남겨주셔서 그거를 보고 고르면 좀 실패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한국인 분들 후기가 진짜 중요한 게 네. 우리가 미국에 그냥 어떤 사이트라든지 그 예약하는 사이트가 다 해외 사이트잖아요. 네. 그래서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있는데 가야 숙소가 진짜 좋은 데를 가거나 안정적인 곳을 가는 거잖아요. 네. 막연하게 여행을 갔는데 내가 갔던 숙소가 진짜 도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 먼 데 있거나 그러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잘 알아보고 숙소를 정해야 여행이 그래도 하루 즐겁게 보내고 이제 숙소 갈 시간인데 하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허름하거나 아니면 이 가격에 비해서 서비스가 안 좋으면 진짜 힘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찾아보는 것 같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 좋은 데를 가봤어요. 대학생 때는 일단 제일 싼 곳을 가야 돼. 그렇죠. 뭐 같이 지내거나 아니면 2층 침대로 돼 있거나 네. 외국인들 있거나 괜찮았는데 막연하게 살아보니까 여행이라는 게 숙소가 전해주는 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하루 동안 열심히 걸어 다니고 사진을 찍고 돌아다니고 와서 네. 이 잠깐의 잠자는 시간 동안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다음날 여행할 때
다시 업을 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없으면 3일 동안 가든 4일 동안 가든 계속 지쳐 있어. 숙소에서 막 잠을 못 자거나 막 네. 이렇게 뭐랄까 다른 소리 때문에 못 잤을 경우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피곤하잖아. 네. 근데 일단 여행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걸어야 되고 나가야 되고 네. 쫓기게 되니까. 그래서 좀 좋은 데 갔었던 것 같고 네.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있었어요. 숙소 갔는데 가끔 진짜 운이 좋으면 업그레이드를 시켜줘. 그 비행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랑 비슷한 거 알잖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 갔을 때 네. 숙소 갔는데 더 좋은 걸로 해줘서 똑같은 가격에 여기가 비었으니까 여기 사용해보면 어때? 오. 당연히 바꾸죠. 네. 그래서 되게 편하게끔 지냈던 적이 있어서 또 기억에 남고. 여행에서 돌아올 때 기념품 같은 거 좀 사요? 아, 저 옛날에는 엄청 샀었거든요. 막 그 도시 스타벅스 가면은 무조건 텀블러 사고. 텀블러라든지 컵 같은 거 원래 많이 사잖아요. 네. 그리고 자석 같은 거 사고 네네네. 이랬는데. 냉장고 붙이는 거. 네. 제가 미국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가요. 짐이 많아지는 거는.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아. 처치 곤란이고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맥시멀리즘에서 네. 미니멀리즘으로.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사는 거는 인형. 인형? 네, 인형. 어떤 인형인가요, 그럼? 뭐 이렇게 동물 인형인가요? 아니면 어떤 보통 여러 가지가 있잖아. 동물 인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뭔가 귀여운 강아지 인형을 봤으면은 그걸 사와요. 그 다음에 차에다 놓는 거죠. 아, 차에다가. 네.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데코처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얘는 뉴욕에서 오네, 얘는 뭐 LA에서 오네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추억이 있는 거니까. 세계에서 온 친구들이 그 차 네. 안에 다 모이는 거네요. 그쵸, 그쵸. 그 나름만의 수집의 효과도 있고 네. 사람들이 봤었을 때 또 궁금해하겠네요. 네.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러면 얘는 뉴욕에서 왔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의미를 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여행에 대한 기억들이나 경험들이 그 안에 좀 담겨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념품을 사러 가잖아요. 맞아요. 진짜 비싼 걸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산 거를 사면서 이거를 간직하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놔두면서 다시 보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나 여기 잘 다녀왔어. 혹시 선물해줬던 것 좀 기억 남는 건 없어요? 기념품 중에서? 저는 텀블러? 텀블러? 네, 텀블러 줬던 것 같아요. 이게 스타벅스 텀블러는 확실히 인기가 많았어요. 맞아요. 제가 네. 그 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때 한 10개 정도 사왔어요. 근데 거긴 진짜 의미 있는 스타벅스니까. 네. 그리고 그때는 직구가 많이 안 되어 있을 때예요. 지금은 직구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주면 사올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직구가 안 되니까 가서 사오거나 이렇게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몇 년 전인가요? 10년 넘었죠. 어. 제가 나이가 좀 있다니까요. 뭐 민경님 또 왔었을 때 뭐 별로 안 됐을 것 같아요. 10년 전이면 카톡도 없던 시절도 제가 보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카톡을 안 썼어요. 하여튼 너무 라떼 같은 얘기네요. 저는 그 기념품 기억이 나요. 뉴욕 갔는데 네. 몸을 씻어주는 뭔가 그 가루예요. 가루인지 이런 소금 뭔가 그게 그때 되게 유명했어요. 그래서 TV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거를 남자 거 여자 거 사서 네. 이제 친구들 이제 부모님한테도 하나씩 줘보고 근데 부모님은 원래 잘 안 쓰잖아요. 그쵸. 그냥 비누라든지 네. 그냥 바디쇼 한국에 있으면 좋은 거 쓰는데 네. 친구들은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거 한번 다시 가보면 좀 사보고 싶다. 저도 하나 사와서 했었는데 네. 그게 좀 웃긴 거지만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몸에는 엄청난 효과는 없는데 네. 이게 미국 물을 먹었거나 거기서 유명한 기념품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쓰면서 계속 기분이 좋아져. 그쵸.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 텀블러도 그런 거잖아. 너무 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다른 텀블러랑 그 따뜻함이라든지 다 똑같지만 맞아요. 조금 더 의미를 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행을 다녀와서 얻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좀 정리하자면 네. 뭐 사진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생각 전환. 가장 많이 남는 거는 사진. 그러니까 사진. 추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몇 장 정도 찍어요? 뭐 3일 가면 몇 장, 일주일 가면 몇 장 이런 게 있을까? 근데 여자분들은 정말 셀 수 없이 찍거든요. 만 장 정도? 그럼 진짜
매일 사진 찍잖아요. 네. 그날 밤에 어느 정도는 정리해야 되나요? 다 몰아서 정리하기는 진짜 힘든 거니까. 네. 매일 밤 정리를 해야 미래에 제가 덜 힘들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잠자기 전에 좀 할 거 없으니까 누워서 그 정리하면서 맞아요. 삭제 좀 해줘야죠. 그게 또 재미거든요, 여행에. 그러면 네. 이런 사진들이 좀 많이 담겨 있었다.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건 있었을까요? 사진을 그냥 조금 분류를 해본다든가 뭐 내 모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요즘에는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타이머로 해서 나의 뒷모습이라든지 네. 다른 걸 찍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을까? 저는 뒷모습 찍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풍경이나 뭐 그런 건 찍어봤자 나중에 다 지우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나온 사진. 아니 원래 자기 사진 나오는 게 네.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내가 여기 갔다 와는 거를 네. 증명하는 거잖아요. 네. 풍경 사진이야 외워봤자 그 풍경은 내 눈에 담았고 네. 그리고 더 예쁜 풍경 사진들은 이미 유명한 포토그래퍼들이 거기 갔다 오면서 다 찍었으니까 맞아요. 인스타라든지 네.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잖아. 네. 저도 조금 웃긴 얘기인데 여행 가면 그 기능을 진짜 많이 사용해요. 그 타이머라든지 이 영상도 몇 초 동안만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딱 이렇게 걸어놓고 그 뒤에라든지 앞에 풍경 보면서 내가 여기다가 말을 남겨놓는다거나 안에 모습을 남겨놓는 거. 그게 시간이 지났었을 때 네.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네. 웃기잖아요. 네. 혼자 온 건 아니겠지만 나 혼자 여기 카메라 세팅하고 나 혼자 분주하게끔 뭔가를 담으려고 하는 내 모습이 웃긴 게 기억에 남아서 쑥스럽지만 오히려 이거는 즐거운 경험이다. 아니면 원래 친구가 같이 가면 친구랑 같이 찍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찍는데 혼자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그냥 혼자 다 세팅하고 찍는 기능이 있으니까 네. 혼자서 다 놓고 V도 하고 말도 잘 남겼는지 확인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이 여행 갔다 오면서 많이 느끼는 게 일상 탈출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이라는 게 편안한 사람도 있지만 네. 여행도 다녀오면 솔직히 후유증이 되게 크거든요. 맞아요. 여행을 3박 4일 뭐 6박 7일 다녀오잖아요. 네.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면 네. 일단 몸 자체가 뻐근해요. 일상으로 안 돌아올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일상을 탈출한 것만으로도 이거는 값어치가 있다. 왜냐하면 계속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각을 전환 안 하는 거죠.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지만 여행을 갔다 와서 수다 떠는 거랑 그냥 일하다가 수다 떠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여행 다녀오면 나 무슨 경험했어? 아니 어디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혹시 다시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을까요? 민경님은? 저는 살고 싶은 도시이기도 한데 네, 어디 있어요? 저는 뉴욕. 뉴욕. 네, 너무 좋았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 못했었는데 네. 뉴욕에서 가장 좋았던 곳 한 곳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소호가 되게 좋았어요. 그 패션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 곳. 네, 사람들도 너무 멋있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고 그런 모습이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 아니면 패션을 좀 아는 사람들이 그 거리에 다 모인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가보면 옷을 잘 입는 사람, 모델 같은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맞아요. 뽐을 내고 네. 진짜 뭐랄까 액티브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소호 거리 자체는 맨하탄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곳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완전한 중심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제 기억은 그런 걸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아니니까 버스를 좀 타고 갔던 것 같은데 네. 그곳에 가면 여기가 오히려 그 타임스퀘어랑 맞먹을 정도로 액티브하고 맞아요. 좀 아쉬웠던 건 카페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뭐랄까 커피값이 너무 비싸요. 네 커피만 마시러 갔는데 그러니까 맨하탄에서 대부분 원래 맛있는 걸 먹고 이제 살짝 가는 거잖아요. 네. 뭐 옷도 구경하고 사면 그러니까 쇼핑을 한번 딱 하고 카페에 들려서 가서 맛있게 커피 한잔 하고 집에 가려는데 깜짝 놀랐지만 일단 여행이란 건 그런 거잖아요. 쓸 때 한번 써야 된다. 그렇죠. 돈 아끼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집에 이제 고지서가 날아올 때 놀라는 거죠. 화들짝 놀라죠. 아니 왜냐면 나도 모르게 여행에서 자꾸 쓸 때가 있잖아요. 네. 뭐 먹을 때도 맥주 안 마셔야지 했는데 분위기에 타서 맥주를 산다거나 아니면 술 같은 걸 좀 먹거나 맞아요. 옷 같은 거도 안 네. 사려고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지금 안 사면 못 살 것 같아. 맞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니까
조금 더 그랬던 것 같고 저도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은 뉴욕인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면 이제는 못 갈 것 같은 게 저는 네. 그 비행기 오래 타는 거를 못해요. 뉴욕은 네. 시애틀보다 더 많이 타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동부니까 더 지나가니까. 네. 제가 직행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애틀은 직행이 아니었어요. 한번 경유하셨어요? 네, 경유했었던 곳이고 네. 뉴욕은 직행이었는데도 제가 진짜 진이 빠져갖고 이거 나이가 더 들면 내가 탈 수 있을까 또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또 타면 또 즐겁게 네. 또 그 비행기에 영화 같은 거 보면서 갈 수 있지만 네. 민경님은 어때요? 그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해요? 저는 비행기를 사실 너무 좋아해요. 좋아요. 네. 그래서 비행기 한창 못 탔던 시절 있잖아요. 막 여행 못 가고 네네. 너무 근질거리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근질거렸군요. 네, 그 비행기의 분위기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기내식도 네, 저 기내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맛없어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품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 네. 비행기만 타고 이렇게 돌아오는 네. 그런 것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네. 아마 좋아하는 분들은 비행기 타면서 또 즐기잖아요. 네. 왜냐면 그게 대부분 짧아도 5시간, 뭐 길면 13시간 아니면 18시간 이렇게 타잖아요. 네. 우리가 조금 좋은 곳으로 가거나 멀리 가야 된다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비행기에서 보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비행기를 많이 타본 게 뭐 10번이 안 넘어요. 해외만 몇 번 갔다 오고 제주도 갔다 오고. 네. 민경님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럼? 저는 미국에서 여행을 가려면 무조건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네. 거기는 진짜. 근데 왕복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한 번당 2번이라고 치면 1년에 10번은 탄 것 같아요. 10번은 탔었네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1년에 3-4번 이상은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네. 미국이라는 곳이 참 신기한 게 진짜 요 정도 거리 가는데 보면 우리나라랑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서울에서 부산 간다 그러면 차 타고 가거나 뭐 기차 타고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그런 곳이 없어요. 맞아요. 요 정도 거리면 무조건 타고 가야 돼. 저는 미국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게 기차가 없다는 거예요. 기차가 없는 거. 아니 버스는 있어요 심지어. 네, 있어요. 근데 기차가 없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만들다가 포기한 게 아닐까요? 기차는 유럽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중국 이렇게 지나서 아니면 유럽만 기차 여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기차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침실도 다 있거나 네. 막 서비스가 엄청나게 좋아진 기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행 예능에서 많이 나오잖아. 네. 비행기도 편하게 누워서 가거나 약간 그쵸. 비즈니스석이 있으니까. 저는 90도로 앉아서 가죠. 우리는 다들 허리 꼿꼿하게 타거나 벌 서면서 옆에 가야죠. 사람들이 여기 팔을 대릴까 말까 네. 하면서 여행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네. 여행에서 갑자기 돈이 떨어졌어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한 번쯤은 겪어볼 만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 진짜 안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맞아요. 갑자기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저는 친구한테 일단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연락하면은 너무 걱정하시니까. 진짜. 네, 그 걱정하는 거 듣는 것도 힘들거든요. 친구한테 연락해서 돈을 좀 보내달라고 네, 하면 네. 나중에 갚을게.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리고 요즘에는 지갑에 이제 현금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네네. 카드만 들고 다니니까. 네. 카드가 없어서 그렇죠.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서울에 제가 상경에서 산 거잖아요. 지방이 고향이니까. 네. 어릴 때는 서울에서 지갑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경찰서 가야지. 경찰서 가서. 네. 왜냐면 그때는 뭐 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네. 해외에서 그러면 경찰서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아닐까요? 해외 경찰서 가신 적은 없어요. 저는 없는데 네. 여행 유튜버분들 보면은 네. 이렇게 경찰서 가시더라고요. 그 경찰서는 어떻게 해주나요? 그러니까 네. 진짜 한 번도 해외 같은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찾기는 힘들다고 듣긴 했는데. 네, 찾지는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CCTV가 돼 있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도 다들 경찰서는 일단 가시는 것 같아요.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네. 거기에서 이제 뭐 한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이런 네. 것들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아니 친구한테 빌려서 바로 어느 정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거나 아니면 그 지갑에 대한 뭔가 소중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은 아프지만 네. 또 여행을 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민경님 오늘 1시간 좀 넘게 이야기했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은 좀 편하게 얘기했던 오늘 좀 것 더 같아요. 편했어. 네. 확실히 나름 2번째라고 그런지. 오늘 또 민경님이 진짜 준비를 많이 해오셨던 게 네. 저만 볼 수 있지만 여기 대본에 많은 글을 적어 오셨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정보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 오신 것 같아요. 네. 혹시 못했던 얘기가 있을까요? 아쉬웠던 거나 아니면 이런 거는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진행상 빠뜨렸던 게 있었을까요? 아니 오늘은 정말 너무 저도 즐겁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알겠어요. 저도 민경님이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 네. 미국에 오래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행 이야기라든지 또 민경님이 유튜브 하실 때도 이런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걸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얘기할 때 편했었고 청취자분들도 이런 거 들었고 나서 도움이 되시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네. 가보고 싶었던 곳 가고 싶던 곳 올해라든지 내년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항상 마음속에는 있는데 못 갔었을 때 아쉬움들. 맞아요.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뭐 3년 뭐 이렇게 못 가셨던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티켓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저랑 한번 같이 떠날까요? 저는 아마 가면 일본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럼 민경님이 우리 인스타와 이메일 한번 알려주세요. 네. 방송 이외에 인스타 사이사이 POD와 이메일 saisai.pod@gmail.com으로 소통해요. 좋아요와 구독은 우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팟빵 어플로 댓글과 방송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긴 이야기는 메일로 기다릴게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려야 될 게 우리 방송이 오늘 여행을 주제로 해서 제가 한번 오기 전에 찾아봤어요.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일본, 캐나다, 중국, 베트남 이렇게 많이 들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거기서 듣는 분들이 좀 정보가 있으면 우리 사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댓글을 좀 남겨주시는 게 또 이 사이의 하나의 또 좋은 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뭐 조용하게 듣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편하게 듣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이 댓글이라는 창이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부탁드려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제가 일이 있어서 한 주 쉬고 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에 게스트분이랑 또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이 더 가까워져요. 안녕.